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선전일과 선전이를 통해서 선전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를 못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듣고 제가 그때 설명을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에 보면 그 선전자들은 자기가 만든 어떤 선전 주제들을 빨리 전파하려고 하죠. 이것을 제가 뭐로 표현했냐면 촉진적 의사소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촉진적 의사소통이면 빨리 전파를 해야지 뭐가 없어집니까? 그 중요성이 희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사안들의 중요성, 그 선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이겠죠. 그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중력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촉진적 의사소통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전의 목적을 제시하는데 아주 굉장히 어떤 걸 제시합니까? 성실한것처럼 목적을 제시하죠. 그리고 목적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반복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목적은 어떻습니까? 사실의 목적은 가리죠. 야누스 같아요, 야누스.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이 있습니다. 숨겨진 어떤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커요. 옛날에 중국에서 보면 국공합작 하지 않습니까? 장개석이하고 마오쩌둥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10이라는 힘이 있으면 8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세 확대에 사용을 하고 2는 협조를 했어요. 협조하는 척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수준이 낮거나 아직 사회가 발달 안 된 나라일수록 공산화가 잘 됩니다. 물론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는 물론 이제 베트남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의사소통 수장이 뭐라고 그랬죠?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 이번 시간은 선전만 하기로 했으니까 선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유도하는데 정말 호감이 가는 작을 통해서 유인을 합니다. 작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호감이 가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홍익대학교 앞에 지금 인공기도 개양돼 있고 김정은의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아주 겁나는 거죠. 도발적인 유인이죠. 또 도발적인 유인이 어떤 것이 있냐면 뭐가 있어요? 남북 관계가 고착돼 있거나 진전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뭐를 쏩니까? 미사일을 쏘죠. 미사일을 통일적으로 쏩니다. 말도 안 되는 도발이죠. 이거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도발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도발적인 유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제시하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어때요? 과장법을 말씀할 과장법. 그리고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정형화라고 그러는데 정형화는 그대로 쓰죠. 그리고 초점화도 시키고 상징화를 굉장히 많이 시키면 상징화. 상징성이죠. 상징성.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하죠. 그런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수용자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뭐를 조성하죠? 일체감을 조성을 일체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따라하도록. 그리고 유도를 시킵니다. 참여를 시키면 한번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서 따라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일체감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말려들어요. 다 말려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다라고 밝혀지기 전에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화를 하는데 보십시오. 굉장히 우상화하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북한을 예를 들겠습니다. 김일성이 어때요? 김일성이 아주 우상화죠. 신이죠, 신. 주체사상은 뭡니까?
문구만 바꾸면 뭐예요? 어떤 바이블이나 똑같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조선시대 때 용비어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김일성이 우상화시킵니다. 한번 예를 들면 또 얼마나 또 우상화를 잘 시키는지 뭐 천출명장 김정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행동 원리 자체도 어때요? 정말 그 도덕적으로 아주 정말 절대자를 만들어 놓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공산주의자들의 바로 이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연상작용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료를 선별해요. 선별해가지고 유리한 것들은 내세우고 불리한 것은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억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소통은 없어요. 소통은 일방통행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달콤한 어휘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달콤한 어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한이라는 말, 착한 같은 거 그리고 용어 혼란전술을 써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묘한 그 조작도 많이 하는데 억서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강조 쭉 하고 나면 한 번 들었으면 잘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데 두세 번 듣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수도 없이 강조를 해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억설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교란시키는 작용도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미 끝난 행동입니다. 끝난 행동들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어떻게 돼요? 이 국민들, 그다음에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체계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혼란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선전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역사도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무슨 내용을 전달할 때 감성의 호소를 굉장히 많이 감성.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성은 뭐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감성도 물론 있지만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 물론 이제 감성적이라는 말이 사회주의자를 쓴다는 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호소를 많이 해요. 북한에서 그 과거에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10여 년 전에 어떤 선전을 주로 이제 우리한테 많이 하냐면 대한민국 쪽에 많이 하냐면 저런 선전을 해요. 함경도 어느 벽촌에 그 80 먹은 그 할머니가 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생일을 맞았는데 김정일이 헬기를 보내서 그 생일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면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하는 그 감성적 호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위협도 많이 하죠. 행동 자극하는데 위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얼마나 심합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집중 공격하죠. 심지어는 어느 우리나라 프로그램도 문 닫게 만드는 완전히 프로그램 내리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위협이죠.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한 명이 공격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놓고서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만일에 그 실체를 알고서 실체를 깨닫고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거시킵니다.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그 공산주의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즘 대학에서는 그 학기가 4개 학기가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3학기는 뭐냐면 여름 학기를 3학기라고 그래요. 15일 내지 16일 정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학점을 받는. 이제 계절 학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 학기에 제가 이제 4학기에 저도 이제 그 심리학 강의를 했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중국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방학인데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으냐? 중국 안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코로나 방역 체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굉장히 알 수 있겠죠. 최근에 뭐 김정일이 생일이라든가 이런 날 상중화시키죠. 무슨 뭐 태양절 무슨 절 이런 식으로 광명절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그 우상화시키는 작업들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북한에서 행사하는 모습 보십시오. 마스크 쓴 사람 있습니까? 마스크 쓴 사람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스크 안 쓰죠. 마스크는 뭐죠? 침방울 튀는 것을 막아주는 상대에 대한 배려잖아요. 공산주의자는 배려가 결코 없죠. 그리고 또 내가 마스크 쓰면 뭐예요? 혹시나 실수해서 오는 것을 방어해주는, 이 자체도 배려입니다. 이 자체들이 없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코로나 환자들 많이 있습니까? 발표 안 되잖아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니까 많잖아요. 많으니까 사실을 공개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대책이 나오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숨기려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숨기려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한번 이런 것들이 터졌었죠. 금년도 2월 26일 날인가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SBS에서도 나왔었고 YTN에서도 나왔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지상파 또는 공중파에서 전부 다 나왔었죠. 북한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들이 어때요? 철로길에 있으면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누르면 바퀴가 굴러져서 갑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레일 궤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발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발표 않죠.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그 건강이라든가 안녕이 굉장히 염려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전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주로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한테만 적용해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일에 남북 통일이 됐습니다. 남북 통일이 돼 있으면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했을까요? 판단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서 판단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미 숙달되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탈북하신 분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 보면 어때요? 전 거기서 매번 느끼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남북 통일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전자들의 특징 중에서 왜 빨리 전파시키고 빨리 규합하려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선전과 선동에서 반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선동을 말씀드리면 그렇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인식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